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사귀었다가 알고 보니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믿음을 주었다가 배신이나 사기를 당한다면 마음속에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되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을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동서양의 철학자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정신의 성숙함은 서서히 굳어가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거짓은 매우 범속하고 믿음은 매우 비범하다. 쉽게 휩쓸리는 자는 나중에 창피를 당한다.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 마라. 말하는 자를 당장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자로 모는 것은 정중하지 못하며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행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바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일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모두가 재앙을 겪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식 중엔 쉽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상대의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앞서 오기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신의 비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의 비루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의 의도를 감춘 채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타인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의 의지를 잠재우는 것은 교활한 자들의 술책이다. 여기에 말려들면 지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한 바를 얻기 위해 그 의도를 감추며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들의 술책은 성공을 거둔다. 따라서 당신의 주의력은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뒤로 감추고 상대의 의도는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라. 숨겨진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자의 수법을 간파하고 그가 본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을 알아차려라. 하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가 진정한 속셈이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힐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내주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그리고 때로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도 적절한 수법이다. 불손하고 오만한 자들과는 애시당초 충돌하지 마라. 불손한 자, 고집스러운 자,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언제나 예의로 대하라. 그런 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그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의 거울 앞에서 매일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위험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명망을 저열한 우연에 내맡기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로 무장한 자는 발칙한 자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교유하는 길에는 낭떠러지가 많아 우리의 명망이 다칠 수도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기가 더욱 어렵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들을 애시당초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은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하다. 복잡한 미로에도 벗어나는 길이 있듯 이런 경우에는 정중함을 보이면 성가신 일을 피할 수 있다. 친구는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의 분별력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친구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는 당신의 취향만이 아닌 통찰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취향이 다행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좋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된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이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운에 맡긴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다. 그러니 친구를 선택할 때는 우연에 맡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쾌한 일을 가져온다. 또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 지나친 행운을 기대하지도 마라. 상대의 과도한 예의에 흡족해하지 마라. 과도한 예의에 흡족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마법을 쓸 때 약초가 필요하지 않다. 아첨하면서 모자만 한 번 벗으면 허영심 강한 바보들은 금방 마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명예증명서는 기념패이며 바보들은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으로 그 값을 치른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함정이다. 참된 예의는 의무와 같은 것이며 꾸미기만 한 쓸데없는 예절은 기만이다. 이는 품행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자기 밑에 종속시키려는 수단일 뿐이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가급적 피해라. 그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신세지지 말 것이며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조금씩 신세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안고 태어나지만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자 태어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의 행복을 자신들이 받아내기 위해서다. 자유는 사람들이 그토록 목매는 선물보다도 더 소중하다. 많은 이가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당신이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라. 아부에 속지 말고 아부꾼을 내팽개쳐라. 우리에게 반박하지 않는 사람만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부에 속지 말고 아부하는 사람을 찾아내 내팽개쳐라. 탁월함에서 결함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에게 질책받는 것을 영예로 알라. 우리의 단점이 모두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쓸모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탁월한 것은 소수의 마음에만 든다. 아픈 내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아픈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라. 악의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의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마라. 깨지기 쉬운 교제나 우정은 아예 맺지 마라. 어떤 것들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다. 그 때문에 성분의 결함이 있음이 드러난다. 무례함과 악의로 가득 찬 교제와 우정이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눈동자처럼 약하기 때문에 농담에서든 진담에서든 접촉을 견뎌내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들은 상처받으며 어떤 일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그들의 표정까지 관찰하라. 아주 작은 불쾌감도 그들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매우 특이한 사람들로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런 기분의 노예이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헛된 명예의 숭배자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심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도 끈질기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게 하지 말라. 각박하면 애써 일하려던 사람마저 떠나버린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넘치면 아첨하는 사람이 다가온다. 자공이 우정에 관하여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충고하여 벗을 선도하고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인생에서 우정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고 키케로는 말했다. 우정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안겨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리처드 미드는 조지 2세의 주치의였다. 그런데 미드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정치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그 친구는 몇 달 동안이나 불법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때마침 수상 월폴이 병석에 누워 미드를 찾았다. 그러나 미드는 친구가 석방될 때까지 수상을 치료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수상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는 끝내 치료할 것을 거부했다. 결국 친구가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미드는 수상의 치료에 나섰고 끝내는 생명을 구해주었다. 참으로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정이다. 우정이란 상냥하면서도 엄격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거룩한 향기가 샘솟는 자리다. 친한 친구일수록 충고하라.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그로 인해 불공평한 싸움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에게는 수치심도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끝장난 상태이며 더 잃을 무언가도 없다. 그렇기에 그는 온갖 부정한 일에 몸을 던진다. 그런 끔찍한 위험에 당신의 소중한 명망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명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터무니없는 사고로 수많은 뜨거운 땀방울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의무감과 명예심을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많으니 자신의 위신을 돌본다. 그리고 자신의 명망과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에 개입하고 유보적인 태도로 사안에 접근함으로써 신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적시에 물러나며 자신의 명망을 늘 안전한 곳에 보호해둔다. 소인과 더불어 원수 맺지 말라. 소인과 더불어 원수 맺지 말라. 소인에게는 따로 상대가 있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는 베풀지 않는다. 소인이란 간사하고 속이 좁은 사람 또는 무식하고 천한 사람을 일컫는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소인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야말로 진드기나 거미 혹은 정갈 같은 독충들이기 때문이다. 무식은 모든 악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무식하기 때문에 간사하고 속은 극히 비좁을 수밖에 없다. 간사하고 속이 비좁기 때문에 쉽사리 원수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라고까지 했다. 소인배는 언제나 거리에 넘친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송충이처럼 나뭇가지 곳곳에 흉한 모습을 감추며 기어다닌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닿을 듯 스치며 지나가라. 소경 나라에서는 소경이 왕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라. 소인에게서 칭찬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차라리 소인으로부터 미움과 욕설을 받을지언정 소인으로부터 아첨과 칭찬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차라리 군자로부터 꾸짖음과 깨우침을 받을지언정 군자로부터 포용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연홍지치라는 말이 있다. 종기의 고름을 빨고 치질 앓는 자리를 핥는다는 뜻으로 남에게 지나치게 아첨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교원영색이란 말도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을 지칭하는 말이다. 어떤 모임에서 한 남자가 시인 켈러를 만나기가 바쁘게 그를 축혀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녹색의 하일리히의 저자를 만나게 되어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그 작품을 심장에 피로 쓰셨겠죠. 켈러가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다만 그것을 잉크로 썼을 뿐입니다. 아첨의 함정에 말려들지 말라. 소인으로부터는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낫다. 미움이야말로 아첨꾼을 몰아내는 유일한 처방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의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의 병은 전염성이 지독하다. 혼자서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하지 않던가. 게을러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참으로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불행한 자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마라. 어떤 이의 불운은 때로 다른 이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한다. 다른 많은 이가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이도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한 자들은 사람들의 호의를 쉽게 얻어 이것으로 운명의 매질을 보상받으려 한다. 우리는 종종 행운의 정상에 있을 때는 모든 이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정작 불행에 처하면 모든 이들에게 동정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에 대한 복수심은 몰락한 자에 대한 연민과 짝을 이룬다. 그래서 언제나 불행한 자들과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는 행복한 자라는 이유로 기피했다가 오늘 그가 불행에 빠지자 그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고귀한 심성을 보여주기는 하나 현명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불행한 자에 대한 동정으로 인해 그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마라.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정신의 성숙함은 서서히 굳어가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거짓은 매우 범속하고 믿음은 매우 비범하다. 쉽게 휩쓸리는 자는 나중에 창피를 당한다.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 마라. 말하는 자를 당장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자로 모는 것은 정중하지 못하며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행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바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일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모두가 재앙을 겪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식 중엔 쉽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상대의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앞서 오기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신의 비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의 비루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의 의도를 감춘 채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타인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의 의지를 잠재우는 것은 교활한 자들의 술책이다. 여기에 말려들면 지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한 바를 얻기 위해 그 의도를 감추며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들의 술책은 성공을 거둔다. 따라서 당신의 주의력은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뒤로 감추고 상대의 의도는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라. 숨겨진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자의 수법을 간파하고 그가 본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을 알아차려라. 하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가 진정한 속셈이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힐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내주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그리고 때로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도 적절한 수법이다. 불손하고 오만한 자들과는 애시당초 충돌하지 마라. 불손한 자, 고집스러운 자,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언제나 예의로 대하라. 그런 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그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의 거울 앞에서 매일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위험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명망을 저열한 우연에 내맡기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로 무장한 자는 발칙한 자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교유하는 길에는 낭떠러지가 많아 우리의 명망이 다칠 수도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기가 더욱 어렵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들을 애시당초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은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하다. 복잡한 미로에도 벗어나는 길이 있듯 이런 경우에는 정중함을 보이면 성가신 일을 피할 수 있다. 친구는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의 분별력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친구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는 당신의 취향만이 아닌 통찰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취향이 다행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좋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된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이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운에 맡긴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다. 그러니 친구를 선택할 때는 우연에 맡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쾌한 일을 가져온다. 또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 지나친 행운을 기대하지도 마라. 상대의 과도한 예의에 흡족해하지 마라. 과도한 예의에 흡족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마법을 쓸 때 약초가 필요하지 않다. 아첨하면서 모자만 한 번 벗으면 허영심 강한 바보들은 금방 마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명예증명서는 기념패이며 바보들은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으로 그 값을 치른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함정이다. 참된 예의는 의무와 같은 것이며 꾸미기만 한 쓸데없는 예절은 기만이다. 이는 품행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자기 밑에 종속시키려는 수단일 뿐이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가급적 피해라. 그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신세지지 말 것이며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조금씩 신세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안고 태어나지만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자 태어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의 행복을 자신들이 받아내기 위해서다. 자유는 사람들이 그토록 목매는 선물보다도 더 소중하다. 많은 이가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당신이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라. 아부에 속지 말고 아부꾼을 내팽개쳐라. 우리에게 반박하지 않는 사람만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부에 속지 말고 아부하는 사람을 찾아내 내팽개쳐라. 탁월함에서 결함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에게 질책받는 것을 영예로 알라. 우리의 단점이 모두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쓸모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탁월한 것은 소수의 마음에만 든다. 아픈 내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아픈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라. 아기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의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마라. 깨지기 쉬운 교제나 우정은 아예 맺지 마라. 어떤 것들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다. 그 때문에 성분의 결함이 있음이 드러난다. 무례함과 악의로 가득 찬 교제와 우정이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눈동자처럼 약하기 때문에 농담에서든 진담에서든 접촉을 견뎌내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들은 상처받으며 어떤 일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그들의 표정까지 관찰하라. 아주 작은 불쾌감도 그들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매우 특이한 사람들로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런 기분의 노예이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헛된 명예의 숭배자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심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도 끈질기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게 하지 말라. 각박하면 애써 일하려던 사람마저 떠나버린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넘치면 아첨하는 사람이 다가온다. 자공이 우정에 관하여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충고하여 벗을 선도하고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인생에서 우정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고 키케로는 말했다. 우정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안겨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리처드 미드는 조지 2세의 주치의였다. 그런데 미드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정치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그 친구는 몇 달 동안이나 불법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때마침 수상 월폴이 병석에 누워 미드를 찾았다. 그러나 미드는 친구가 석방될 때까지 수상을 치료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수상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는 끝내 치료할 것을 거부했다. 결국 친구가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미드는 수상의 치료에 나섰고 끝내는 생명을 구해주었다. 참으로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정이다. 우정이란 상냥하면서도 엄격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거룩한 향기가 샘솟는 자리다. 친한 친구일수록 충고하라.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그로 인해 불공평한 싸움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에게는 수치심도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끝장난 상태이며 더 잃을 무언가도 없다. 그렇기에 그는 온갖 부정한 일에 몸을 던진다. 그런 끔찍한 위험에 당신의 소중한 명망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올린 명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터무니없는 사고로 수많은 뜨거운 땀방울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의무감과 명예심을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많으니 자신의 위신을 돌본다. 그리고 자신의 명망과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에 개입하고 유보적인 태도로 사안에 접근함으로써 신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적시에 물러나며 자신의 명망을 늘 안전한 곳에 보호해둔다. 소인과 더불어 원수 맺지 말라. 소인과 더불어 원수 맺지 말라. 소인에게는 따로 상대가 있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는 베풀지 않는다. 소인이란 간사하고 속이 좁은 사람 또는 무식하고 천한 사람을 일컫는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소인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야말로 진드기나 거미 혹은 정갈 같은 독충들이기 때문이다. 무식은 모든 악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무식하기 때문에 간사하고 속은 극히 비좁을 수밖에 없다. 간사하고 속이 비좁기 때문에 쉽사리 원수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라고까지 했다. 소인배는 언제나 거리에 넘친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송충이처럼 나뭇가지 곳곳에 흉한 모습을 감추며 기어다닌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닿을 듯 스치며 지나가라. 소경 나라에서는 소경이 왕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라. 소인에게서 칭찬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차라리 소인으로부터 미움과 욕설을 받을지언정 소인으로부터 아첨과 칭찬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차라리 군자로부터 꾸짖음과 깨우침을 받을지언정 군자로부터 포용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연홍지치라는 말이 있다. 종기에 고름을 빨고 치질 앓는 자리를 핥는다는 뜻으로 남에게 지나치게 아첨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교원영색이란 말도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을 지칭하는 말이다. 어떤 모임에서 한 남자가 시인 켈러를 만나기가 바쁘게 그를 축혀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녹색의 하일리히의 저자를 만나게 되어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그 작품을 심장의 피로 쓰셨겠죠. 켈러가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다만 그것을 잉크로 썼을 뿐입니다. 아첨의 함정에 말려들지 말라. 소인으로부터는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낫다. 미움이야말로 아첨꾼을 몰아내는 유일한 처방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발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의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의 병은 전염성이 지독하다. 혼자서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하지 않던가. 게을러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참으로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불행한 자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마라. 어떤 이의 불운은 때로 다른 이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한다. 다른 많은 이가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이도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한 자들은 사람들의 호의를 쉽게 얻어 이것으로 운명의 매질을 보상받으려 한다. 우리는 종종 행운의 정상에 있을 때는 모든 이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정작 불행에 처하면 모든 이들에게 동정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에 대한 복수심은 몰락한 자에 대한 연민과 짝을 이룬다. 그래서 언제나 불행한 자들과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는 행복한 자라는 이유로 기피했다가 오늘 그가 불행에 빠지자 그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고귀한 심성을 보여주기는 하나 현명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불행한 자에 대한 동정으로 인해 그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마라.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정신의 성숙함은 서서히 굳어가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거짓은 매우 범속하고 믿음은 매우 비범하다. 쉽게 휩쓸리는 자는 나중에 창피를 당한다.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 마라. 말하는 자를 당장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자로 모는 것은 정중하지 못하며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행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바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일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모두가 재앙을 겪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식 중엔 쉽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상대의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앞서 오기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신의 비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의 비루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의 의도를 감춘 채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타인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의 의지를 잠재우는 것은 교활한 자들의 술책이다. 여기에 말려들면 지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한 바를 얻기 위해 그 의도를 감추며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들의 술책은 성공을 거둔다. 따라서 당신의 주의력은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뒤로 감추고 상대의 의도는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라. 숨겨진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자의 수법을 간파하고 그가 본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을 알아차려라. 하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가 진정한 속셈이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힐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내주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그리고 때로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도 적절한 수법이다. 불손하고 오만한 자들과는 애시당초 충돌하지 마라. 불손한 자, 고집스러운 자,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언제나 예의로 대하라. 그런 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그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의 거울 앞에서 매일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위험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명망을 저열한 우연에 내맡기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로 무장한 자는 발칙한 자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교유하는 길에는 낭떠러지가 많아 우리의 명망이 다칠 수도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기가 더욱 어렵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들을 애시당초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은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하다. 복잡한 미로에도 벗어나는 길이 있듯 이런 경우에는 정중함을 보이면 성가신 일을 피할 수 있다. 친구는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의 분별력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친구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는 당신의 취향만이 아닌 통찰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취향이 다행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좋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된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이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운에 맡긴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다. 그러니 친구를 선택할 때는 우연에 맡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쾌한 일을 가져온다. 또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 지나친 행운을 기대하지도 마라. 상대의 과도한 예의에 흡족해하지 마라. 과도한 예의에 흡족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마법을 쓸 때 약초가 필요하지 않다. 아첨하면서 모자만 한 번 벗으면 허영심 강한 바보들은 금방 마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명예증명서는 기념패이며 바보들은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으로 그 값을 치른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함정이다. 참된 예의는 의무와 같은 것이며 꾸미기만 한 쓸데없는 예절은 기만이다. 이는 품행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자기 밑에 종속시키려는 수단일 뿐이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가급적 피해라. 그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신세지지 말 것이며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조금씩 신세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안고 태어나지만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자 태어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의 행복을 자신들이 받아내기 위해서다. 자유는 사람들이 그토록 목매는 선물보다도 더 소중하다. 많은 이가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당신이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라. 아부에 속지 말고 아부꾼을 내팽개쳐라. 우리에게 반박하지 않는 사람만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부에 속지 말고 아부하는 사람을 찾아내 내팽개쳐라. 탁월함에서 결함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에게 질책받는 것을 영예로 알라. 우리의 단점이 모두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쓸모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탁월한 것은 소수의 마음에만 든다. 아픈 내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아픈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라. 아기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의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마라. 깨지기 쉬운 교제나 우정은 아예 맺지 마라. 어떤 것들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다. 그 때문에 성분의 결함이 있음이 드러난다. 무례함과 악의로 가득 찬 교제와 우정이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눈동자처럼 약하기 때문에 농담에서든 진담에서든 접촉을 견뎌내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들은 상처받으며 어떤 일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그들의 표정까지 관찰하라. 아주 작은 불쾌감도 그들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매우 특이한 사람들로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런 기분의 노예이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헛된 명예의 숭배자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심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도 끈질기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게 하지 말라. 각박하면
애써 일하려던 사람마저 떠나버린다. 친구를 사귈 때는 넘치지 않게 하라. 넘치면 아첨하는 사람이 다가온다. 자공이 우정에 관하여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충고하여 벗을 선도하고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인생에서 우정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고 키케로는 말했다. 우정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안겨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리처드 미드는 조지 2세의 주치의였다. 그런데 미드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정치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그 친구는 몇 달 동안이나 불법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때마침 수상 월폴이 병석에 누워 미드를 찾았다. 그러나 미드는 친구가 석방될 때까지 수상을 치료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수상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는 끝내 치료할 것을 거부했다. 결국 친구가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미드는 수상의 치료에 나섰고 끝내는 생명을 구해주었다. 참으로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정이다. 우정이란 상냥하면서도 엄격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거룩한 향기가 샘솟는 자리다. 친한 친구일수록 충고하라. 듣지 않으면 곧 중지하여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그로 인해 불공평한 싸움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에게는 수치심도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끝장난 상태이며 더 잃을 무언가도 없다. 그렇기에 그는 온갖 부정한 일에 몸을 던진다. 그런 끔찍한 위험에 당신의 소중한 명망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명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터무니없는 사고로 수많은 뜨거운 땀방울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의무감과 명예심을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많으니 자신의 위신을 돌본다. 그리고 자신의 명망과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에 개입하고 유보적인 태도로 사안에 접근함으로써 신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적시에 물러나며 자신의 명망을 늘 안전한 곳에 보호해둔다. 소인과 더불어 원수 맺지 말라. 소인과 더불어 원수 맺지 말라. 소인에게는 따로 상대가 있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는 베풀지 않는다. 소인이란 간사하고 속이 좁은 사람 또는 무식하고 천한 사람을 일컫는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소인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야말로 진드기나 거미 혹은 정갈 같은 독충들이기 때문이다. 무식은 모든 악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무식하기 때문에 간사하고 속은 극히 비좁을 수밖에 없다. 간사하고 속이 비좁기 때문에 쉽사리 원수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라고까지 했다. 소인배는 언제나 거리에 넘친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송충이처럼 나뭇가지 곳곳에 흉한 모습을 감추며 기어다닌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닿을 듯 스치며 지나가라. 소경 나라에서는 소경이 왕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라. 소인에게서 칭찬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차라리 소인으로부터 미움과 욕설을 받을지언정 소인으로부터 아첨과 칭찬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차라리 군자로부터 꾸짖음과 깨우침을 받을지언정 군자로부터 포용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연홍지치라는 말이 있다. 종기에 고름을 빨고 치질 앓는 자리를 핥는다는 뜻으로 남에게 지나치게 아첨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교원영색이란 말도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을 지칭하는 말이다. 어떤 모임에서 한 남자가 시인 켈러를 만나기가 바쁘게 그를 축혀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녹색의 하일리히의 저자를 만나게 되어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그 작품을 심장의 피로 쓰셨겠죠. 켈러가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다만 그것을 잉크로 썼을 뿐입니다. 아첨의 함정에 말려들지 말라. 소인으로부터는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낫다. 미움이야말로 아첨꾼을 몰아내는 유일한 처방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의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의 병은 전염성이 지독하다. 혼자서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하지 않던가. 게을러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참으로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불행한 자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마라. 어떤 이의 불운은 때로 다른 이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한다. 다른 많은 이가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이도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한 자들은 사람들의 호의를 쉽게 얻어 이것으로 운명의 매질을 보상받으려 한다. 우리는 종종 행운의 정상에 있을 때는 모든 이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정작 불행에 처하면 모든 이들에게 동정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에 대한 복수심은 몰락한 자에 대한 연민과 짝을 이룬다. 그래서 언제나 불행한 자들과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는 행복한 자라는 이유로 기피했다가 오늘 그가 불행에 빠지자 그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고귀한 심성을 보여주기는 하나 현명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불행한 자에 대한 동정으로 인해 그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마라.